안녕하세요. 영동 상천농원입니다. 오늘 이 밭은 그 M26 이중대모 8년차 좀 재배하기가 힘들다는 그 밭 있죠. 물 많이 찼던 밭, 그 밭이에요. 여기 막 물이 흥건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는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좋아요. 그때 비가 그만큼 와서 더 나무들이 활력을 찾은 것 같아요. 그때 뭐 물이 그 정도 잠겼다 해서 이상 없어요.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막 40일, 50일 왔는데도 제가 농사 잘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오는 건 상관없고 이제 양석이로 퍼가지고 잘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 오늘은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은 이제 사과 크기, 사과를 이제 좀 크게 키우고 싶잖아요. 누구나 그거는 다 욕심이 있잖아요. 사과를 크게 키우는 게 맛있게 크게 키우는 게 목적이잖아요. 두 가지가.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제가 해볼게요. 그래 이제 어떤 분들이 사과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인상가리, 뭐 가리, 예를 들어서 가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사과 커진다. 한 가지, 두 가지를 잘해가지고 사과가 커지는 것은 없어요.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뭐 수십 가지가 되겠죠. 수십 가지가 맞아 떨어졌을 때 이 사과가 크고 맛있고 품질이 좋은 거지, 그 한두 가지 때문에 그렇게 좋은 사과를 생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제 나름대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사과가 크기 위한 이제 조건이죠. 조건들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런 내용도 이제 들어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얘기를 들어보고 그런 원리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또 시청하시는 분들이 또 생각을 깊게 하셔가지고 이제 그거는 이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과가 크기 위한 조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물이죠. 물. 식물은 물이 제일 필요한 거예요. 다른 조건, 사과를 크게 키우는 조건 수십 가지 중에서 다 조건이 충족돼도 물이 부족하면은 사과가 클 수도 없고 맛있을 수도 없어요. 이 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이 식물들은 물 한 번 주면 달라져요. 이게 잎 색깔이 달라지고 활력이 달라져요. 비 한 번 오면은 그 정도로 물이 중요해요. 그래서 특히 유목 때는 물 정말 자주 줘야 돼요. 식재한 첫 해는 2, 3일에 한 번씩 줘도 돼요. 그러고 이제 어느 정도 성목이 돼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푹 줘야 돼요. 푹 깊게 들어가게, 이게 토양 깊숙이까지, 뿌리 밑에까지 찔끔찔끔 주면 안 되고요. 모든 게 다 수분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인간도 그렇지만 이 식물들도 80% 90%가 이게 다 물로 이루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뭐 나무가 죽든 사람이 죽든 하면 그냥 땅속으로 그냥 먼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냥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수분이 정발하기 때문에. 정발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수분이 부족하면 절대 안 돼. 그래서 수분 체크를 자주 하셔야 돼. 이 토양을 이제 처음에는 모르시니까 이렇게 토양을 파봐야 돼요. 한 20cm 이렇게 파봐 가지고 이게 어떤가 토양이. 그러면은 물이 부족하면은 물을 흠뻑 줘야 돼요. 이게 비온 지가 지금 4일 정도 됐는데도요, 지금 보면은 제 땅 같은 경우는 이 벌써 그렇게 수분이 많지가 않아요. 이게 며칠 있으면 또 줘야 돼요. 여기 이봐. 지금은 물 요구량이 엄청나게 필요한 그런 시기예요. 지금 이 사과나무가. 저는 또 특히 성목이잖아요. 그리고 두둑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뿌리들이 뻗어나갈 수 있는 게 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수분이 부족하면 사과가 클 수가 없겠죠. 세력이 자꾸 뚝뚝뚝 떨어지고 생리 현상도 많이 하고 그러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물이고, 왜 또 그러고 물이 중요한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바닥에다가 거름을 막 많이 했다고 그래요. 유박이나 이런 거를 비료도 막 한 5주먹 6주먹 했어요. 그런데 물이 없으면은 이 뿌리들이 흡수할 수 있을까요? 뿌리들이 흡수 못 하겠죠.
모든 그 영양분은 물에 녹아가지고 그게 이제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되고 그래야지만 이 뿌리들이 흡수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첫 번째가 물이에요. 그래서 과를 크게 키우고 싶으시면 물 자주 줘야 돼요. 물만 먹어도 이래 살찌는 사람들 있죠. 사과도 물만 줘도 잘 커요. 이게 이건 너무 크네. 이건 너무 커. 이거라면 그래, 물을 무조건 줘야 되고요. 그러고 또 뭐 항상 얘기하지만 입관리죠. 입관리죠. 잎이 튼튼하고 두껍고 크지 않으면은 이게 사과가 클 수가 없죠. 이게 잎에서 햇빛을 받아 가지고 강압성 작용을 해 가지고 거기서 뭐 단백질이나 뭐 탄수화물이나 모든 게 이제 이 생성을 해 가지고 과일로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잎이 약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잎이 튼튼해야 되고, 특히 사과 옆에 있는 잎이 있죠. 이렇게 지금 보면은 유효한 잎이 요거 사과나무 요 주위에 있는 잎 있죠. 이렇게 지금 보이는 거요. 이게 제일 큰 역할을 해요. 이 사과를 키우는데. 멀리 있는 도장지 이런 거는 별 효과가 없어요. 이 사과를 키우는데 이 주위에 있는 잎 있죠. 요것들이 다 이제 좋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잎이 많죠. 이렇게. 그러면 이런 거는 사과가 큰 거예요. 근데 잎이 부족한 거 있죠. 좀 약간 요런 거는 이제 작은 거지. 요런 거는 수세가 약해. 요런 거는. 그래서 잎이 그만큼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잎 관리를, 잎이 약하면은 질소 성분이 부족한 거고, 그러면 질소 성분을 공급을 해 줘야 되고, 또 질소 성분만 주면은 또 이게 너무 크기만 크고 물러지고 병에 잘 걸리고 탄저병에 잘 걸리고, 그러니까 거기에 칼슘제를 치고 또 가리를 줘서 가리하고 질소를 동시에 줘서 과도하게 질소 성분을 흡수하는 것을 견제하는 거죠. 가리가. 그리고 또 가리는 튼튼하게 하는 역할도 하고, 그래서 가리하고 요소하고 같이 주는 경우가 많죠. 어떤 분들은 이제 요소만 주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요소만 주는 거는. 요소를 주면은 하루 이틀 있다가 막 잎이 푸르니까 확 좋아졌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잎만 좋아지지 사과는 그렇게 커지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가리하고 질소하고 이 배합이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이게. 그래야지만 사과가 굵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자주 주고 이제 잎을 튼튼하게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시비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시비 관리가 제일 중요하죠. 사과를 키우는 데는. 그러니까 그 시비,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뭐만 이래 한 가지만 잘해라 이렇게 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영상을 지금까지 쭉 올린 걸, 그런 걸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하셔 가지고, 이때는 추비를 하고, 이때는 또 언제는 어떤 추비를 하고, 언제는 칼슘제를 치고, 또 방제도 또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종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이 과가 큰 거지, 뭐 한 가지만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세 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수세가 약하면은 사과가 클 수가 없어요. 그 수세는 요소를 많이 줘서 수세를 높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요소만 줘서 수세를 높이는 방법은 간단하죠. 좋죠. 근데 요소로 수세를 높였을 때 안 좋은 현상이 더 많기 때문에 요소로만 이 수세를 끌어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분, 질소, 인산, 가리, 뭐 마그네슘, 칼슘, 뭐 다른 것 많잖아요. 그래서 영양제도 하고 막 아미노산도 하고 막 10얼마짜리 막 이런 영양제도 하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 효모 아니면은 미생물 농법도 있고 효소 농법도 있고, 이 토양에 간주한다든지, 그래서 뿌리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건강하게 그런 역할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완전히 이제 전문 농들이 이제 하는 농법인데요. 그런 것도 배워야 되고. 그래서 이 식물들이 필요한 그런 영양분이 워낙 인간이 다 알 수 없는 그런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고 봐야 돼요. 아무리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그래도 모르는 게 50%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 토양이 건강한다는 거는 밑에 지렁이가 살고 미생물, 그러니까 미생물들, 이 거름을 줬을 때, 비료를 줬을 때 그걸 분해할 수 있는 그런 미생물들이, 건강한 미생물들이 있어야만이 그 영양분을 이 나무들이 흡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무들이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조금 그런데요. 토양 살충제를 치시는 분들 거의 대다수일 거예요. 토양 살충제. 근데 저는 아직까지 토양 살충제를 한 번도 안 쳐봤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냥 상식적으로 제가 그거를 아주 많이 배워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상식적으로 토양 살충제를 친다? 그러면 사과나무에 무해한 그런 충도 죽겠지만, 사과나무에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균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미생물이라든지 그런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좋은, 사과나무에 엄청난 좋은 역할을 하는 애들도 다 죽는 거예요. 싹 같이. 그러면 토양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황폐해져.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한 번도 토양 살충제는 안 쳤어요. 토양 살충제를 안 쳐가지고 사과 농사가 망하고 그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토양 살충제를 안 치고 그렇게 재배를 하셔가지고 더 재배할 수 있는 방법이 더 낫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토양이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뿌리가 제일 중요하죠. 사람으로 따지면 위죠, 위. 소화를 잘 시켜야지. 소화를 음식을 줬을 때 그거를 소화를 잘 시켜야지 그 양분을 골고루 신체 여러 곳에 전달을 하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뿌리가 약하면은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주고 아무리 좋은 비료를 주고 아무리 좋은 거름을 주고 그래도 이게 흡수를 못하는 거죠. 뿌리가. 제 땅이 약간 그런 거예요. 이 땅이 약간. 그래서 제가 아주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해서 제 나름대로 극복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보시는 거 이 정도면 이제 괜찮은 거예요. 와, 이런 건 너무 크다 진짜. 이런 거는 이제 탄저 걸릴 확률이 엄청 높아요. 이런 거는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큰 거는 벌써 이렇게 크면은 아유. 그래서 미생물 농법, 영동군 같은 경우는 사과 농사 짓는 분들이 가면은 제가 많이 사용해 봤는데, 이제 농사 규모에 따라서 그 미생물을 무료로 줘요. 그 미생물에는 엄청나게 좋은 그런 그런 미생물들이 많아요. 그 옛날에는 알았었는데 하여튼 그런 게 엄청 많아요. 그걸 무료로 주고 또 액비도 무료로 줘요. 그 두 가지를 무료로 줘요. 제가 그래서 옛날에 그걸 사용을 아주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토양이 좀 안 좋다든지 조금 그러면은 그런 것도 연구를 해볼 만해요. 미생물 농법, 그 간주를 해주는 거죠. 토양에다 간주를 해주는 거예요. 토양에 그 관주를, 미생물을 뿌려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 그 미생물들이 활발하게 땅 속에서 이제 그 먹이 활동을 하겠죠. 미생물들이 그 먹이 활동이라는 거는 퇴비, 비료 이런 거예요. 그런데 미생물만 막 숫자가 많고 퇴비가 부족하고 비료가 부족하면은 그 미생물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못 하겠죠. 먹이 활동을. 그러니까 공급도 잘 해줘야 되겠죠. 그 미생물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먹이를. 그러면은 그 미생물들이 퇴비나 비료나 이런 거를 먹이 활동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엄청나게 좋은, 나무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런
그런 이제 물질을 이제 나무들이 흡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무도 건강하고 사과도 맛있고 사과도 크고 이제 그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미생물 농법, 효모 농법 그런 거는 과도하게 한다 해서 부작용이 없어요. 그런 거는 그건 친환경이에요. 그거는 완전히 뭐 비료 이런 건 화학이잖아요. 화학 성분이잖아요. 그런데 미생물 농법이나 효모 농법이나 이런 거는 100% 자연, 그러니까 발효시킨 거예요. 발효시킨 거. 미생물도 인위적으로 농기술센터 이런 데서 숫자를 늘린 거예요. 부엽토라는 거 아시죠? 부엽토. 산에 가면은 참나무 같은 게 낙엽이 떨어져 가지고, 그리고 소나무 잎 이런 게 떨어져 가지고 이래 한 곳에 모여요. 이렇게 산에 가면 골짜기 같은데, 그러면은 그 가락잎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걷었을 때 거기에 정말 좋은 그런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가지고 와서 그거를 미생물을 정식시키는 거예요. 숫자를 막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해 주는 게 이제 미생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단점이, 미생물은 살아있는 그 균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못 가요. 3일, 이틀인가? 그 안에 빨리 토양에다 살포를 해야 돼요. 간주를 해줘야 돼. 그거를 갖다가 안 해주면 다 죽으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미생물은. 액비는 말 그대로 액비잖아요. 이제 친환경 액비 다 이런 뭐 액비 만드는 방법은 뭐 하도 수십 가지라 가지고 사과 적과하면서 그 남는 걸로도 액비 만들고, 그걸 갖다가 이제 부속시켜 가지고 그게 완전히 썩은 거름,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갖다 이제 토양에다가 이제 다시 공급해 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더 공부를 하시다 보면 제가 지금 말하는 그런 것도 이제 하셔야 돼요. 이거는 눈에 딱 보이게 이렇게 과학적으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뭐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무조건 좋아요. 그거는 무조건 좋아요. 나쁜 부작용은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공부도 많이 하셔요. 화학 비료만 주지 마시고 미생물, 퇴비, 그러니까 퇴비를 많이 해야지. 퇴비를 화학 비료보다는 퇴비를 많이 하고, 거기 미생물을 많이 이제 이렇게 토양에다가 살포해 주면은 정말 좋은 그런 사과 농사 농법이 될 것 같아요. 너무 화학 농법만 하다 보면은 10년, 15년 이래 되면 토양이 죽은 토양이 될 확률이 높아요. 뭐 염류 집적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아무리 하우스가 아니라도 이게 토양이 화학 비료를 계속 살포하다 보면은 이게 염류 집적도 생기고 이 토양이 죽은 토양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그걸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좋은 이제 잘 썩은, 그러니까 숙성 잘 된 그런 퇴비를 이제 주는 거죠. 뭐 가축분 퇴비도 거기에 속한 거예요. 완전히 숙성된 뭐 이래 부숙된, 숙성이 아니라 부석이라고 그러나, 썩은 거름을 토양에 주는 거죠. 근데 원래는 줄 때 이 토양 위에다가 이렇게 뿌리면 효과가 없고, 제가 옛날에 공부하다 보면 어떻게 하냐면은, 정말 농사 잘 짓는 분들은요, 토양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 나무가 있죠, 저기. 그러면 요 부위 정도 있죠. 한 1m, 저기 주간 나무에서 요 1m 되는 데를 고를 쫙 파는 거예요. 관리기나 뭘로. 그럼 뿌리가 끊어지겠죠. 뿌리가 끊어지면 아유 그 농사 망치겠다 그래 생각하시죠. 그거 아니고, 뿌리를 끊으면서 관리기로 지나가면은 고기가 움푹 파이겠죠. 거기다가 그 퇴비를 주는 거예요. 퇴비를. 그러고 다시 흙을 덮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몇 년 동안 이제 그 효과가 좋고, 토양에 위에 주는 거하고 토양이 안에 주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끊치면은 이게 나무들이 심각하겠다 이래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뿌리가 끊어지죠. 그러면은 잔뿌리가 더 많이 끊어진 만큼 이상 잔뿌리가 그 다음 해에는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주관이 있으면은 양쪽 다 하면 안 되겠죠. 한 해에 양쪽 다. 그러면 양쪽 다 뿌리가 다 끊어지면은 약간은 지장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몇 년에 한 번씩 한 해는 요쪽 골, 요쪽 골 하고 몇 년 있다가 저쪽 골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교차적으로. 여건이 되시는 분들, 평지나 이런 분들은 정말 사과나무가 좀 이상하다. 그런 분들한테는 그런 농법도 추천해 드릴 만해요. 그게 정말 좀 과학적이고 그것도 검증이 어느 정도 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엄청난 노동력과 노력이 필요한 그런 농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하지는 못하는 그런 건데, 그래도 여건이 되고 정말 농사를 한번 제대로 잘 해보겠다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런 방법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예, 오늘 뭐 이것저것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이 원하는 걸 제가 잘 알아요. 그런데 오늘 같은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실망하셨을 수도 있겠는데, 실제로 정말 중요한 거는 오늘 같은 이런 말이에요. 아, 저 가지를 끊을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런 질문 많이 하시죠. 그거는 정말 안 좋은 질문 중에서도 제일 안 좋은 질문이에요. 아, 어떤 가지를 끊을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런 질문 있죠. 그거는 수십 가지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른 그런 잘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걸 판단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보다는 정말 이 토양을 어떻게 살리고 사과나무를 어떤 품종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재배를 할까, 이제 그런 질문이 정말 이제 유익한 그런 질문인데,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고 이 기술적인 면만 너무 이제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은 제가 안타깝더라고요. 이 기술적인 방법은 나중에 농사 지으면서도 얼마든지 이제 배울 수가 있는 거고, 사과나무 조성할 때 그때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사과농사 성패가 갈리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공부도, 토양 공부도 좀 많이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그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